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2차 전지 다음 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던 게 포스코홀딩스의 4일 연속 상승, 이런 패턴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좋은데 요즘의 흐름을 하여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나 이게 강하게 지금 3, 4일 올라가요. 그래서 종목들 주의보를 제가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몇 년 물려있고 바닥권에 있었어,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표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창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시련도 많다. 좀 비슷하게 하지 않냐? 맞아요. 뭔가 느낌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직 하루도 못 배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갖는 게 판소리하고 한국무용입니다. 근데 이제 판소리는 혼자 배우려고 이렇게 좀 선생님들을 좀 찾고 있는 단계고, 근데 이제 판소리 유튜브에서 막 영상을 찾아보고 하니까 판소리 5망당 중에서는 춘향가랑 심청가 이 2개가 좀 제일 귀에 익숙하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민요 중에는 진도아리랑이 저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편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서편제를 찾아봤는데 거기 김명곤, 나중에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김명곤 배우랑 오정혜 배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가 정말 거의 한 30년 지난 영화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복원해서 2시간짜리가 공짜로 풀려 있어요. 원래 영화가 그렇게 풀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편제는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원작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 예전에 내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너무나 다른 느낌이고 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국게 좋다. 그래서 저도 주식도 한국 주식 위주로 하니까, 물론 미국 또는 뭐 선물 옵션, 파생 상품, 뭐 코인, 뭐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말은 하지만 비중은 한국 주식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마음으로 판소리, 그리고 어제 공지 드린 진도북춤,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밸런스 북클럽 했더니 책 읽는 모임인 줄 알았다. 원래 책 읽는 모임은 있었고요. 지금은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만 밸런스 북클럽은 책 읽는 모임이 원래 있었고, 그거를 또 발전시켜서 작가 청문회를 했던 거고, 다시 한번 책 읽는 모임을 하게 되는 거는 조금 지금 현재는 이제 보류지만, 새롭게 하는 모임은 책 읽는 모임이 아니고 북을 치는 진도북춤을 함께 배우는 그런 모임을 이제 만들 예정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명인 선생님께 배우는 이렇게 과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함께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지금 이 봉 차트를 보면 아셔야 되는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 봉의 색깔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5연속 양선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 음선 전환은 안 했지만 전일 대비 보합에서 살짝 밀리는 마이너스 마감을 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초가를 지켜냈다는 면에서는 이렇게 약하지 않은, 좀 짱짱하게 버티는 모습을 오늘까지 보여줬고요. 물론 아주 길게 이렇게 보면 여전히 역배열이잖아. 맞습니다. 여전히 역배열이고요. 여전히 2400 다시 한번 깨러 내려갈 수 있잖아. 맞습니다. 아직 2500을 돌파를 못했어요. 제가 중요한 건 2500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아직은 역배열도 맞고 전저점 깰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5일 연속 양선이라는 것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자 정도로 차트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 차트 보면은 확실히 거래소보다는 안 좋죠. 지금 거래소는 5연속 양선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2개만 양선 나오고 3일째 음선이 나왔고요. 오늘은 심지어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48% 빠졌다가 그래도 아랫꼬리 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중에는 거래소가 훨씬 강한 그런 위치에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200 대형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요 음선 3개에서 요즘 유행 패턴 중에 양선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요즘 대형주들의 패턴을 보면 양선 하나에
음선 하나에 바로 재차 양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는 이 양선이 워낙 컸고 그 다음날도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 아니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13, 14% 상승했는데 조정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틀 오르고 음선 3개가 아니고 사실 이틀 조정인 거죠. 요 맨 첫 번째 음선은 올라가는 갭상승 음선이었으니까 그럼 이틀 오르고 이틀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양선으로 또 한 번 쳐줬다는 얘기는 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못 오른 거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해 본다면 어제 설명드린 거를 또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는 고공권에서 눌림목을 받고 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흐물흐물 내려가고 삼성전자는 좀 강하게 받치고 있죠. 그건 어제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그렇게 설명했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고점에서 눌림목 받거나 이렇게 조정받던 애들이고, 반대로 저점에서 치고 가는 애들, 어제 뭐 케어젠이나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뭉뚱그려서 고점에 있는 애들이 좀 불안하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괜찮다. 예를 들어 엔터주의 JYP나 하이브 또는 IT 관련주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완전히 돌리는 애들이고, 반면에 뭐 제약바이오나 오늘 또 그런 효과가 또 나왔죠. 어떤 효과가 나왔죠? 방산주가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 국제 뉴스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지금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그래서 영국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설마 핵무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탄두미사일까지 해갖고 완전 보복성 발사를 지금 기획 중에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되게 의외인 게 방산주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공권에 있는 애들은 어떤 빌미가 있을 때마다, 매수세가 붙을 때마다 거기다 때려버리면서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좀 작은 호재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저거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만 종전시킬 수 있다며.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휴전 협상에서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면 발악이죠. 그런 것들을 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휴전 협정까지. 근데도 미리 좀 올라가 버리는. 반대로 방사는 뭐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더 강해지니까 또 올라갈 법도 한데 오히려 얻어맞고 빠지는.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주나 오늘 방산 이런 것들을 보면 왠지 업종이 중요하지만 주가의 위치도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다. 주가가 고공권에 있던 애들은 좀 흘러내리거나 얻어맞는, SK하이닉스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좀 치고 올라가는. 삼성전자 지금 15% 올랐다가 이틀 조정받았다가 한 번 더 양손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패턴들, 이런 걸 우리는 차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공권에 있는 패턴의 움직임들과 저가권에 있는 패턴의 움직임들을 비교해 보면 업종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차트 유행들, 차트의 흐름들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에서 가장 강한 4일 연속 양선이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하고 기아, 역시 얘네도 양선, 음선 패턴이니까 그렇게 밀리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KB금융, 금융주, 신한지주, 셀트리온 오늘 반등 좋고, 그동안 잘 가던 네이버 오늘 음선 나왔는데 그렇게 걱정할 음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200일선을 빼고는 거의 정배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바닥권에서 4일 연속,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지금 월화수목 4일 올랐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2차 전지 다음 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던 게 포스코홀딩스의 4일 연속 상승, 또는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권 애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고공권에서는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에 2차 전지도 포함되는 거죠.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코스피 200을 좀 전체 종목을 보면 SK이노베이션, GS건설, HD현대, 오늘 GS건설은 건설주 라인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특별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업종 중에 하나가 통신인데요. LGU 플러스 워낙 무거웠던 종목이라서 2%만 올라도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제도 한 3%밖에 안 올랐을 텐데, 어제 3%, 오늘 2%, 5% 오른 건데 굉장히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 무거웠던 통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LGU 플러스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지수 빠지고 제약바이오도 조정받고 오늘 방산주도 그렇게 크게 조정받았는데 얘는 왜 올라가? 하사권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저도 추세 매매자긴 하지만 저도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긴 하지만 매일 추세 매매만 하고 매일 신고가만 좋아하면은 저는 지금 수백조를 벌었게요. 근데 수백조를 못 벌었단 말이에요. 왜? 추세 매매하다 얻어맞기도 하고 신고가라고 생각했는데 반토막 꺾이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 손절하고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패턴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좋은데 요즘의 흐름을 하여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바닥권 애들 대표적으로 LGU 플러스 얼마나 이게 강하게 지금 3, 4일 올라가요. 고공권에 있던 제약바이오는 떨어지고 오늘 방산주 떨어지고 바닥권에 있던 KT, LGU 플러스 이런 통신주들 올라가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KT죠. KT는 심지어 완전 정배열이에요. 그래서 통신주 차트 왜 이렇게 좋지? 뭐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거래대금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 게 있네요. 1조 6천억이 거래됐는데요. 18조짜리 알테오젠 1조 6천억 거래했는데 얘는 20%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졌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충돌이 있었던 얘기예요. 아래 꼬리로 20%까지 빠졌었고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알테오젠이 거래대금 많이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죠. 그래서 충돌이 있었던 얘기고 바닥권에서의 충돌은 반등 가능성인데 고점에서의 충돌은 반락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 만들고 이쁘게 반등 차트처럼 만들어 놨지만 이게 바닥권이 아니고 고공권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이 충돌이 나오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위치라는 종목은 어제 1,800억짜리가 1조 2천억 거래돼갖고 이게 웬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래가 됐냐 했는데 오늘도 1,800억짜리가 5,8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루닛은 며칠 동안 좋았었는데 오늘 음선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좀 아쉽네요. 음선 나오면서 많이 빠져서 좀 아쉽다.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올랐던 방사주 중에 하나시스템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빠졌어요.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가켄바이오 역시 고공권에서 쭉쭉쭉 빠지고 있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공권에서 오늘까지 또 6% 빠지고 있죠. 현대로템 고공권에서 7% 빠졌죠. 그래서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 주의보를 제가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몇 년 물려있고 바닥권에 있었어. 좀 더 버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 애들이 돌아가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우연하게 내가 근데 이거를 또 바닥에서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잡은 지 며칠 안 됐으면은 그럼 또 손절인데 이게 지금 바닥 대비 2배, 3배 올라간 건데 그래서 어쨌든 바닥에서 샀다면 이익 실현이 될 것이고 고공에서 샀다면 손절이 되겠지만 손절을 하시던 이익 실현을 하시던 아니면 보유를 하시던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산주, 제약바이오 같은 좀 고공권이라고 생각하는 바닥 대비 2배, 3배, 4배씩 오르는 종목들 중에 차트가 좀 위태위태한 종목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제가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팔아서 여러분들이 유리해졌다고 해서 저한테 소주를 한 잔 사줄 것도 아니고 또는 안 팔아서 더 수익이 크게 났다고 해서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팔라 말라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뷰를 보고 있다. 제 뷰를 검토하시면 돼요.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 뷰 또는 누구의 뷰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면서 검토하시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닥권 차트와 고공권 차트가 어떻게 좀 충돌되고 다르게 움직이는지. 자,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삼부토건, 범양건영,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이 다 우크라이나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남광토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 이화공영도 마찬가지고요. 일성건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소형 히림,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은 대다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오늘 대다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진짜 다 그러네요. 거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요. 어찌 보면 그 종목들을 빼고 얘네 업종 되게 좋았다라고 할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주도 산업이 부재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세였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오늘 장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키포인트는 거래소에서 양선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과 또는 오늘의 방산주 또는 최근의 제약바이오처럼 고공권에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들이 눈에 보이니까 바닥권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